그리고 그렇게 초반에 잘못된 색안경이 씌어버리면 군대 특성상 그 편견을 깨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민간 부사관을 비추천한다는 말을 영상에서 종종 했는데 왜 비추천하는지 이유를 여쭈어 보는 분들이 계셔서 준비했습니다. 왜 비추천하는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부사관이 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간단하게만.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민간 부사관, 현역 부사관, 전문하사. RNTC라고 있는데 그것도 민간 부사관으로 넣을게요. 우선 제가 가장 추천하는 현역 부사관은 병사로 입대해서 군 생활 중에 부사관을 지원해서 훈련을 받고 임관하는 게 현역 부사관입니다. 전문하사는 본인의 군 복무기간을 전부 채우고 전역하는 날 전역이 아니라 임관을 하는 게 전문하사입니다. 알동기들 집에 갈 때 나는 임관을 한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오늘의 주제인 민간 부사관은 군 입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부사관 교육을 받고 임관하는 게 민간 부사관입니다. 다른 두 종류에 비해서 임관을 빨리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아마 대부분의 민간 부사관 지원하는 분들이 어차피 나는 군인 할 생각인데 빨리 들어가자, 병으로 입대할 필요 없잖아 하고 민간 부사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이건 개인적으로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서두가 길었는데 제가 비추천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민간 부사관이 실제 야전 부대의 경험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모든 민간 부사관 지원자들은 군대 내부의 분위기를 머리로 상상할 수밖에 없어요. 군인을 하는 지인의 얘기를 듣거나 혹은 TV, 유튜브 등에서 군인을 보고 나랑 잘 맞을 것 같은데? 얘기 들어보니까 괜찮다. 뭐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가볼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근데 당연한 얘기지만 머리로 상상하는 것과 실제 내 몸으로 겪어보는 건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랑 잘 맞을 것 같아도 실제로 경험해보면 전혀 나와 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거를 민간 부사관이 되고 난 후 자대에서 깨달으면 너무 늦은 겁니다. 왜냐면 복무기간이 4년이기 때문이죠. 이 4년이라는 시간도 마찬가지로 머리로 상상만 하면 그저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4년의 시간 속에 내가 직접 들어가 보면 얼마나 긴 시간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그땐 이미 늦었죠. 깨달았을 때는. 시작을 해버렸기 때문에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다른 직업을 해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군대는 스타일이 나랑 안 맞으면 정말 하루하루가 고통입니다. 그 상태에서 4년을 강제적으로 꾸역꾸역 버티면 전역을 하고 난 후에도 평생에 남을 정신적 혹은 육체적 타격을 입을 수가 있어요. 저는 그 생각에 민간 부사관을 말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나는 군인이 하고 싶은데 어떡하란 거냐? 현역 부사관을 하면 됩니다. 제가 앞서 말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게 현역 부사관이에요. 실제 야전 생활을 해보고 결정할 수가 있죠. 물론 간부와 병사는 많이 다르지만 2등병 1병 생활을 겪으면서 그리고 간부들의 생활을 내 눈으로 직접 보면서 괜찮겠다, 나 군대랑 나름 맞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든다면 개인적으로 저는 해도 괜찮다 생각합니다. 근데 제 말을 듣고 막상 입대해서 생활을 좀 해보니까 와, 이거 민간 부사관 했으면 좆될 뻔했다, 진짜 당장 전역하고 싶다, 시간 존나 안 가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자대에 갔을 때 상병장들보다 짬도 낮고 심지어 나이도 어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친구들이 나에게 복종하면서 나의 명령에 깍듯하게 따라줄까요? 만약 당신이 피지컬도 개쩔고 진짜 참군인 에이스의 기질이 있다면 그럴 수도 있겠죠. 군생활 잘하는 애들은 딱 봐도 그 특유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런 케이스라면 초반부터 잘 적응해 나가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알게 모르게 무시당하고 심지어는 대놓고 무시당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초반에 잘못된 색안경이 씌어버리면 군대 특성상 그 편견을 깨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흔히 군생활 적응 못하는 사람들을 패급이라고 비하하잖아요. 안타깝지만 저는 패급으로 낙인 찍힌 사람이 에이스로 탈바꿈하는 경우를 거의 못 봤습니다. 초반에 그런 식으로 무시받고 병사들에게 겁을 먹게 되면 군생활 거의 조졌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솔직히. 그러면 전문하사는 어떠냐? 지금 현역이신 분들은 그럼 전문하사는 어떠냐? 전문하사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면 전문하사는 대부분 본인이 근무하던 부대에서 그대로 하사 생활을 시작합니다. 1년 6개월 하면서 익숙해진 장소에서 계속 근무를 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 양성과정이라는 부사관 교육을
안 받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 현역 부사관도 민간 부사관도 둘 다 양성 과정이라는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진짜 개빡셉니다. 힘든 건 둘째치고 진짜 시간이 믿을 수 없을 만큼 경악스럽게 안 갑니다. 훈련소는 그냥 귀엽습니다. 귀여운 수준입니다. 지금 훈련소가 5주 교육으로 알고 있는데 양성 과정은 12주입니다. 저는 16주를 받았는데 줄었더라고요. 아무튼 진짜 단언컨대 여러분의 살아온 인생에서 못해도 베스트 3 안에는 무조건 들 정도로 시간이 정말 안 갑니다. 참고로 민간부사관은 거기다 5주를 플러스로 더 받습니다. 단점이 하나 추가됐네요. 뭐 어떨결에. 근데 이런 건 솔직히 길게 보면 의미는 없어요. 만약 이것 때문에 망설여진다면 그냥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하면 안 됩니다. 아무튼 그런데 제가 전문하사도 그닥 추천 안 하는 이유는 군 생활을 겪어보고 실제 간부들의 일과를 눈으로 보고 할지 말지 결정이 섰다면 그냥 중간에 빠져서 빨리 임관하는 게 낫습니다. 굳이 병사의 복무기간을 전부 채울 이유가 없어요. 병사 생활 다 했다 해서 임관했을 때 아무 이득도 없습니다. 아무 장점도 없어요. 네, 여기까지 제가 민간부사관을 비추천하는 이유였고, 마지막으로 민간부사관을 해도 잘하는 사람은 잘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어쨌든 적응은 돼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생각보다 정말 힘들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기까지고, 혹시 뭐 궁금하신 게 있다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